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식품위생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주에 우리가 세포의 구조에 대해서 다 배웠죠. 그리고 우리가 세포, 세균의 구성 성분에 대해서도 배웠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균의 일부는 생활 환경에 유해 대사 물질이 일정 이상 축적되면, 페이지 27페이지예요. 네, 축적되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하여 내구체인 포자를 형성한다. 이 포자는 생활 환경에 적합해지면 다시 발화하여서 영양세포가 되어 증식하게 된다. 포자는 영양세포보다 가열, 건조, 방사선 및 화학물질에 대한 저항성이 강하다고 나와 있어요. 자, 이 포자에 대해서는 좀 더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포자는 바실로스 세균, 콜레스테롤륨 세균, 탄저균, 화성통균, 보툴리누스균 등이 있습니다. 세균, 쉽게 말하면 세균이 살기 힘들 때 아포를 생성해요. 버티기, 포자를 다시 생성을 해요. 쫙 만들어서. 이러다가 꾸준히 버티다가 이제 좀 살만한 환경이 왔어요. 그러면 이게 다시 영양세포로 발화를 하는 거야. 발화해서 에너지를, 영양분을 흡수하고 살아나는 것을 우리가 세균의 특성이라고 볼 수 있다고 그랬죠. 자, 그럼 오늘은 세균의 형태와 크기에 들어갈 건데, 자, 세균의 형태와 크기 들어가기 전에 페이지 27페이지에 그람 염색법이라고 나와 있어요. 자, 이거는 보시면 나중에 대면 수업할 때 좀 더 제대로 알려드릴게요. 지금은 온라인이라서 제대로 설명해주기가 어렵고 시간이 좀 제한이 있기 때문에 한번 읽어볼게요. 세균 세포벽의 구조 및 성분의 차이를 이용한 염색법입니다. 세균의 그람 염색 시약을 처리한 후에 알코올 또는 아세톤으로 세척했을 때 탈색되지 않는 균을 그람 양성균이고, 이제 탈색되는 균을 그람 음성균으로 분류한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거는 자세한 설명은 여러분들 학교 나왔을 때 제대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오늘은 세균의 형태와 크기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페이지 28페이지입니다. 자, 세균은 형태에 따라서 우리가 구균, 간균, 나선균 등으로 구분을 합니다. 구균, 간균, 나선균으로 나뉘게 돼요. 자, 구균은 왜 구균일까? 동그래서, 간균은 약간 이런 모양, 좀 제멋대로기도 해요. 나선균은 이런 모양이겠죠? 나선이니까. 자, 구균은 형태와 별 방법에 따라서 또 나뉜다고 했죠. 자, 단구균, 그리고 이제 쌍규균, 그리고 사련규균. 너무 쉬워요. 포도상규균, 그리고 연세상규균이 있습니다. 자, 단규균은 하나 있는 거야, 하나. 단이잖아? 하나, 쌍규균은 두 개 있는 거예요. 어때요? 이름에 따라서 다른 사랑규균은 뭐야? 네 개야. 쉽죠? 포도상규균은 포도 모양이 나 이거야. 이런 식으로 포도 모양으로 붙어 있는 거를 포도상규균이라고 합니다. 근데 활련규균도 있어요. 이거는 8개야. 8개가 붙어 있는 걸 활련규균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연세상규균은 일자로 붙어 있는 거야. 연쇄적으로 일자로 붙어 있는 거. 자, 어때요? 모양에 따라서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데 그냥 이름만 봐도 이건 어떻게 생겨먹은 구균이구나 라고 알 수 있겠죠. 그 정도로 쉽습니다.
자, 강균도 마찬가지야. 네, 강균도 구균. 자, 강균도 단강균, 쌍강균, 그 다음에 연쇄상강균. 단강균, 그 다음에 장강균. 단균도 비슷해요. 자, 단강균은 짧은 것, 장은 긴 것, 연쇄장은 마찬가지로 붙어 있는 것.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편할 거예요. 그리고 나선균, 말 그대로 나선 모양입니다. 이런 식으로 생긴 거를 우리가 나선균이라고 해요. 이게 편하겠지? 나선균입니다. 이런 식으로 쑥 돌아가는 거지. 어떻게 봐야 되나? 이런 식으로 돌면서 가는 걸 우리가 나선균이라고 하죠. 나선균은 다 알죠?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강균이 있다. 또 세균 중에는 운동기간인 편모 갖는 것도 있는데, 이 편모를 따라서 이 편모도 굉장히 알아둬야 될 거예요. 구근, 강균, 나선균에 대해서 알았죠? 이건 책에 다 나와 있는 말이고요. 편모는 안 나와 있어요. 고양이. 편모는 어떻게 나눌 수 있냐? 자, 편모에는 자, 착상 상태라서 단생 편모가 있고, 양생 편모, 속생 편모, 주생 편모가 있어요. 단생, 그리고 양생, 그리고 속생, 그리고 주생. 편모가 이렇게 총 4가지가 있는데, 단생 편모는 이렇게 꼬리가 하나 달린 거야. 한쪽으로. 그래서 이렇게 한쪽으로 이렇게 쭉쭉 하는 그 양생 편모는 좀 뭐라고 해야 되나? 두렵죠? 이렇게 양쪽으로 달려서 이렇게 와닥와닥 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속생 편모는, 이거를 뭐라고 해야 되지? 이건 이제 한쪽에 많은 게 달려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쭉 가는 거고, 주생 편모 같은 경우는 얘는 그냥 사방팔방 다 달려있는 거예요. 편모라는 건 뭐야? 배웠죠? 이게 단백질 기관으로서 이 세포, 세균들이 움직일 수 있는 힘, 운동기관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사방으로 움직일 수 있고, 한쪽으로 움직일 수 있고, 이것도 한쪽이고, 이것도 양쪽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균이나 세균 등은 직경 0.5에서 0.1 마이크로미터, 자, 간균은 폭 0.5, 1.0 마이크로미터, 길이는 1에서 6 마이크로미터, 나선균은 폭 0.5, 5 마이크로미터, 길이는 6에서 15 마이크로미터 크기입니다. 어떤 크기인지 잘 모르겠죠. 1 마이크로미터는 몇 밀리미터일까? 센치도 아니야, 심지어. 0.001 밀리미터입니다. 이 정도 크기가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여, 안 보여? 안 보이겠죠. 보일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1cm는 몇 마이크로미터? 0.000 이렇게 들어가겠지? 그런 점 잘 생각해 두시고 공부를 하시면 편할 거예요. 자, 세균의 형태와 크기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어때요? 쉽죠? 이건 이름에 따라서만 해주면 되니까 어려운 거 없어요. 자, 세 번째, 세균의 생육 환경. 세균의 생육 환경은 세균은 배수적으로 분열 증식합니다. 이 증식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한 번 더 배울 거예요. 분열 증식은 뭐야? 대몸을 잘라서 분열한다는 소리죠. 자, 그 다음에 단백질이나 수분이 많은 식품과 또는 중성 또는 약알칼리성 단백질이나
수분, 많은 것들은 중성이나 약, 알칼리 써서 뭐 한다고? 잘 자란다고 해. 자, 그럼 수분 활성도 즉 AW가 몇에서 몇? 0.96에서 0.99에서 잘 자란다는 소리예요. 수분 활성도는 이런 과일이나 이 안에서 수분이 어느 정도로 활성이 잘 되고 있나 약간 이런 걸 뜻해요. 자, pH 4.5 이하. pH는 산성도지, 산성도. 이하의 산성에서는 생육이 억제됩니다. 이하의 산성에서는 생육이 무슨 소리냐? 이제 수분 활성도를 0.96에서 0.99, 그러니까 수분 안에 이 정도의 수분 활성도가 있는 식품에서는 잘 자라는데 우리가 중성이나 약 알칼리성에서 자란다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가 pH는 뭐야? 산성도야. 그러니까 pH 7이면 중성이지, 7 이상이면 염기성이지, 7 아래면 산성이잖아. 산성 4.5 아래로 내려갔을 때 생육 살아날 수가 없다는 소리예요. 그리고 맷도 37도씨에서 잘 자라납니다. 4에서 6도씨에서도 자랄 수 있습니다. 30도에서는 가장 잘 자라고 전체적으로는 4에서 60도씨 안에서 잘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또 산수를 따라서 산수를 좋아하면 흡기성, 싫어하면 현기성. 기가 들어가잖아. 산수를 좋아하면 호기성 세균, 싫어하면 현기성 세균, 그리고 상관없다. 통성, 현기성 세균. 세균이 있습니다. 통성 현기성은 산소가 있든 없든 나는 상관하지 않겠다라는 세균이에요. 자,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어때요? 분열 인식을 하고 단백질과 수분이 많은 식품에서 잘 자라고 또 중성이나 약 알칼리성에서 잘 자랍니다. 수분 활성도는 0.96에서 0.99예요. 넓은 범위가 아니야? 이 정도 수분 활성도가 있어야 자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수분이 많은 식품에서 자라겠죠. 그러니까 pH는 4.5 이하의 산성에서는 생육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4,000도니까 37도가 가장 좋은 온도고요. 보통 4에서 60도 사이에서 자라나기도 하고요. 호기성, 현기성, 통성 현기성. 자, 산소를 좋아하고 산소를 싫어하고 산소와 상관이 없다라고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쉽죠? 다 책에 있는 내용이니까 체크하세요. 자, 그 다음에 세균의 증식에 대해서 알게 될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매우 쉽습니다. 세균은 무성생식입니다. 무성생식. 무슨 소리야? 우리는 양성이지. 우리 양성애자잖아요. 그죠? 일반적인 기준으로 여자가 있고 남자가 있어요. 근데 세균은 그런 게 없습니다. 무성생식으로 증식합니다. 상관없다는 거지. 한 개의 세포가 성장하여 두 개의 세포로 나눠지는 이분법이에요. 아까 뭐라 그랬어? 분열한다 그랬지? 분열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세포가 이렇게 있는데 이게 좀 컸어. 이만해졌어. 그러면 나 좀 컸네? 생식해야지 하고 어떻게? 이렇게 분열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반절로 잘라가지고. 이게 이분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얘네 둘이 처음에 하나였는데 두 개였는데 다시 두 개가 됐어. 또 어떻게 돼? 두 개 다 이렇게 커졌어. 또 자르는 거야. 또 네 개가 되는 거죠. 어때요? 증식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많아지겠지. 속도는 똑같더라도 많아지겠는데 이러다가 식품에 영양분이 떨어지는 얘네를 번식하다가 죽는 거고 식품도 같이 썩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렇게 해서 새로 만드는 걸 자손이지. 자손을 만드는데 또 똑같이 커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한 개의 세포가 이렇게 자손까지 만드는 시간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 세대 기간이라고 합니다. 이거 꼭 알아둬야 되죠. 자, 이분법까지 일어날 때까지 내가 내 자손을 만들 때까지 세포 하나가 자손 만들 때까지의 시간을 세대 기간이라고 합니다. 계속 나올 거예요. 자, 이건 뭐야 그러면? 번식 속도를 나타내는 척도겠지, 척도. 이 세균의 번식 속도를 나타내는 척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상적인 조건에서 대장균의 세대 기간은 약 20분, 장염 비브로균은 약 10분, 고초균은 약 30분. 그러니까 약 30분마다 인분법을 하나씩 한다는 거예요. 근데 세균이 하나만 있을 거 아니야, 시작할 때. 무조건 원으로 시작하니까 막 수십 명이 한 번에 30분의 인분법을 딱 하는 거야. 100명인데 한 번에 200명. 200명인데 다시 또 한 번에 400명.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자, 미생물 증식은 생세포의 수, 영양분의 양, 제한 영양 인자 등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무조건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29페이지 마지막 세균 정말 쉽다. 세균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이걸 한번 읽어보고 넘어가세요. 중요하니까 꼭 읽어보고 잘 기억해 주세요. 자, 세균은 발효식품 등을 만들거나 식품의 품질을 향상시키는 유익한 균도 있을 뿐더러 식품을 부패시키거나 식중독이나 감염병을 일으키는 유해한 균도 있죠. 그 두 가지를 나누는 거예요. 자, 발효식품, 요구르트, 김치, 청국장, 식초 등의 제조에는 락토바실루스 속, 류코노스톡 속, 그리고 유산균 등이 있고요. 이제 바실루스 서브틸리스, 아세토박터 아세티 등의 세균이 이용되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식품을 통해서 사람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 세균은 대장균, 장구균, 클로스트리dium, 바실리스, 비브리오 속 등등이 있고요. 리스테리아 속도 있고, 뭐 살모넬라도 있고, 황색 포도상 구균도 있고, 뭐 브루셀라도 있고, 결핵균도 있고, 디프테리아 균 등이 있습니다. 즉 좋은 세균만 다 기억해두면 나머지는 다 나쁜 세균이 되겠지. 여기까지 하고요. 수고하셨고요. 다음 주에 우리 직접 만나는 걸로 합시다. 수고하셨습니다.